안녕하세요. 2022년 2학기 중간고사 건대국어 1학년 시험 분석을 맡은 수자국어학원에서 건대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장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건대국어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등급하고 난이도 분석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분석 내용 좀 언급 드릴 거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자, 건대국어의 시그니처죠. 1학년 내신 시험에서는 서답형 문제, 서술형 문제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건대부의 시그니처입니다. 자, 선택형 30문제 나왔습니다. 총 100점 배점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3.3점 정도의 배점이겠죠. 그래서 좀 높은 배점은 3.78까지, 낮은 배점은 3.23까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또 한 문제 틀렸지만 뭘 틀렸냐에 대해서 또 등급 컷. 특히 여기 2번 보시면 매우 쉽게 출제다. 제가 원래 매우 쉽다, 매우 어렵다 라는 단어 잘 안 쓰거든요. 뭐 상당히, 뭐 대체로 이런 단어 많이 쓰는데요. 자, 이번 시험은 일단은 뭐 작년이나 뭐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건대국어의 내신 시험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 가장 쉬운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다시 과거로 회귀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올드스쿨한, 클래식한, 그러니까 건대국어 스타일이 문제가 굉장히 짧거든요. 원래 예전에 그랬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시험 스타일이 바뀌어서 또 너무 심할 정도로 문제가 길었어요. 문제 양이, 글자의 양이. 근데 다시 완전히 클래식하게 돌아온 걸로 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문제를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그 최종 담당 선생님이 다시 좀 회귀하신 거, 복귀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 4년 전에 건대국어 1, 2학년 시험지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반가웠어요. 지금 저는. 자, 선택형 30문제 100점 배점이었고요. 매우 쉬웠다. 근데 왜 매우 쉬웠느냐? 뒤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연습 문제 같이 나온 거죠. 이거 알아? 이거 한번 골라봐. 끝인. 더 이상 뭐 두 번이나 세 번 꼬거나 뭐 말장난 치는 게 별로 없는, 그냥 깔끔하게 알아? 맞아. 모르면 틀려. 이 형태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말고사가 아무래도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중간고사가 지금 너무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한 게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예측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세부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험 범위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 본다면요. 교과서 시험 범위하고 모의고사 시험 범위. 그래서 뭐 이 20대 10의 원칙은 계속 지키고 계십니다. 20문제, 10문제 이렇게 지금 1학년 1학기부터 계속 배분해 오시는 거죠, 이거는. 자, 그런데 지금 봐보시면 이제 교과서 20문제에서 이제 화법과 작문에 해당하는 단원의 5문제, 문법 단원에서 6문제, 문학 단원에서 5문제 굉장히 고르게 잘 분포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의고사 10문제 나왔는데 모의고사 총 5개 지문 출제하셨고요. 거기서 둘둘둘둘둘 해서 이렇게 문학 세 지문 2문제씩 해서 6개, 화작 세 지문인데 하나 빼고 두 지문 해서 2개씩,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10문제 이렇게 넣습니다. 서답형 문제 없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 시험 쉬웠다. 굉장히 쉬웠다. 매우 쉬웠다. 라고 표현했던 대표적인 이유죠. 바로 외부 작품이 꼴랑 한 작품 나왔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해석을 가능한, 굉장히 쉬웠던, 큰 비중 없었던, 청산이랑 비슷한 어떤 그 청산이랑 그 작품, 강호사시가라는 작품 안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 이 정도로 그 작품을 처음 보더라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의 작품이 또 나왔다는 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외부 작품이 한 작품이 나왔지만 안 나왔다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자, 이번 시험이 굉장히 쉬웠다. 그 이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옛날 스타일로 문제가 굉장히 연습 문제처럼 짧고 간결한 문제가 나왔다. 그 다음 외부 작품이 한 지분 나왔고 거의 안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요런 부분에서 이번 시험 어마어마하게 쉬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은요. 자, 이번 시험이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쉽다는 얘기는 점수대가 따닥따닥 뚜루룩 하고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중간고사 성적으로 뭐 그 내신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말 합산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중간이 뭐 어쩐네 저쩐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별로 큰 의미는 없는 말인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중간고사가 엄청 쉽게 나왔을 때 기말고사로 승부가 나는 거죠. 결국 기말고사의 승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기말고사는 매우 어려울 거거든요. 쉽게만 해가지고 등급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어렵게 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중간고사 이렇게 쉬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쉬움이나 기쁨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은 기말고사 점수로 승부가 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 수업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파란 글씨로 쭉 써 있죠.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외우고 외운 것을 가지고 외운 다음에 문제를 풀어본다. 라고 하는 거, 이 순서를 잘 지키는 게 내신에서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학생들이 항상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요, 꼭 이렇게 맞추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문제를 푸는다든가 이런 짓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이제 뭐 하는 거냐, 공부해 라고 하면 하기 싫으니까 그나마 자기가 공부 중에서 가장 편안한 거, 자기가 고생 안 해도 되는 것부터 그냥 찾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2단계인 암기 같은 거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공부는 10시간을 해도 이 순서대로 하는 제대로 된 공부 1시간에 비해서 효율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잘 모르는데 문제 풀어봤자 뭐가 남겠습니까? 못하는 것만 확인하는 거겠죠. 근데 그냥 그 자기가 못하는 것만 계속 확인하고 나서 아이고 2시간이나 공부를 했는 걸 하고 만족스러워합니다. 자, 그럼 뭡니까? 얻어내는 거 하나도 없는 공부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엉망으로 하니까 그래. 공부라고 하는 거는 몇 시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엉망으로 하고 100시간을 하면 30분 한 친구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죠. 1시간 정도의 값어치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자, 그런데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왜 할까라는 고민이 좀 들죠. 자, 학습법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공부했었는지, 공부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학교 교과서, 선생님께서 주시는 학습지, 이 부분 뭐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위에다 올려놨겠죠, 제가. 자, 두 번째, 저희 학원의 수업 교재. 자, 세 번째, 자, 건대국어 기출 모아놓은 거, 학습지 모아놓은 거, 자, 그 기출 문제집과 보조 교재라고 부르죠, 제가. 보조 교재. 자, 그다음. 자, 이제 진도 다 나가고 나서 제가 뭐 합니까? 제 요정의 선택 모의고사 보죠. 자,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것들, 그런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직보 자료, 요정의 은총 부분도 제가 나가는 자료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신 대비를 쭉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시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만 기말고사가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일단 시험 범위상으로도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중간고사에 대한 기쁨과 슬픔은 이제 모두 접어둬야 될 때입니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는 기말고사가 승부수입니다. 승부처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시학원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 자, 과거의 기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록, 뭐 정보 이런 것들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열정, 그런 것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죠. 공부해야죠. 욕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열정, 자,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번 중간고사 제가 참 오랜만에 한 2년여 만에 가장 쉬운 시험지를 봤습니다. 1학년 2학년 시험지 중에서요. 자, 그래서 뭔가 이거 건대국어 과거로 회귀하는 건가, 다시 예전처럼 뭔가 이게 지금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기조가 흔들리는 건지, 지금 어찌됐건 1년 반 정도의 어떤 기조를 유지하셨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는 느낌이라면 이거 학습법이랑 이 수업 방식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이게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이 무겁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 일단 뭐 두 개를 다 염두를 하고 수업
분석과 기말고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이번 중간고사 같은 클래식한 버전의 시험지가 나올지 아니면 작년의 버전으로 나왔던 모의고사 형식의 지저분한 형태의 문제가 나올지 뭐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나올지를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기말고사 공부할 것도 많고요. 클래식 버전으로 나올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올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자, 여러분들 뭐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